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함께 풀어가 보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컨설턴트.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때부터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12살, 10살 아이가 둘 있고 저는 우리 가족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으로 장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장모님이 직장에까지 오신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장모님의 말을 듣고 저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그곳에 돈을 많이 갖다 줬다고,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불어나서 할 수 없이 장모님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다고, 정말 미안하고 면목 없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 주고 해결해 주면 아마 미안해서라도 다시는 그 종교 단체 근처에는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가정 지키면서 착하게 살 애라고. 장모님은 저한테 눈물로 부탁하셨습니다. 아내는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 장모님께 돈을 빌려서 일단 이번 일은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장모님은 혼자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셨고, 무엇보다 더 이상 제가 모르게 아내가 그 종교단체와 연결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사실을 말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져서 야금야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게 됐는지. 아내는 이번에 이 빚만 해결이 되면 절대 그 단체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와 저의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형, 누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장 이혼하고 정리하라고 하실 게 뻔하고, 이혼까지는 안 한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이 다 아는 상황이 되면 아내는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족 아닌 주변의 누구와 상의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뒤에서 흉을 볼까 싶어서 믿고 상의할 만한 친구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용서하고 빚을 청산해 주면 다시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왠지 종교 문제도 마약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빚을 얻어서라도 아내가 진 빚을 갚아주고 그 이상한 단체와는 연을 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번 한 번은 아내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관계를 청산하고 제가 아이들을 맡아 키워야 할지. 며칠 전에도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왔지만 이제 곧 사춘기가 되는 두 아이를 보니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도저히 불쌍해서 용단을 내릴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아이들 때문에 이미 마음에서 떠난 아내와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남편분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아내가 이상한 종교단체에 지금 이렇게 빠져서 빚을 많이 지게 된 것을 알고 나서 지금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죠. 배신감도 느끼고 또 그리고 큰 빚을 지게 된 것도 당황스럽고 여러모로 참 힘든 남편의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동 경기 중에 잠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네네. 상의도 하고 전략도 받고 네네. 어떤 선수 교체도 하고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가족 전략을 위한 작전 타임을 좀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네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마음이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확 떠날 수 있는 걸까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네.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고 봐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과연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죠. 지금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지금 순간적으로 느껴진 감정은 또 아닐까?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전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부분이라고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미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결혼을 했고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본인이 케어를 100% 교육이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와이프도 그러니까 아내도 같이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교에 빠지는 건 물론 빠져나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것도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빚이야 먼저 살면서 같이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자녀들을 봤을 때는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혼은 그리고 아이가 더더군다나 12살, 10살이면 뭐 사춘기도 접어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에게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교단체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 엄마가 단순히 낳아줬다는 게 엄마가 아니라 양육까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단체에 빠졌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엄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 오히려 지금 남편분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그 두 자녀분들이 더 케어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를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훨씬 더 두 자녀분에게 더 케어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금전적인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결론은 어떻게 지금 자녀분들을 어떻게 더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선택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책임에 본인도 또 책임이 약간 있겠지. 남자도 또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종교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다시 설득에 대해서 종교에 빠지지 않는다면 같이 아이들과 같이 사는 것이 맞다. 아니 사이비 종교에 빠져나올 것 같으면은 용서를 하고 뭔가 이래 다시 자식들하고 같이 화합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그 종교를 신랑보다도 종교를 우선시하면은 그거는 안 되지.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걸 여태까지 몰랐다는 게 그 종교 그런 관심이 없대. 부부지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신 분의 한마디도 확 와닿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내분이 그런 그 종교에 빠져서 돈을 다 가져다 없는 돈을 가져다 줄 정도로의 상황이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7년을 연애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부부가 뭘까? 그죠? 병들면 그럼 그냥 헤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중독에 빠졌거나 뭐 아니면 심각한 거짓말을 해서 과거사가 들통나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왜 그 얘기를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못하고 그죠? 네.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5천만 원이 처음부터 5천만 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자가 야금야금 불어날 동안 그동안 남편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작전 타임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 그 얘기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정말 부부라는 게 뭘까? 이런 때일수록 더 큰 힘이 돼주고 버팀목이 돼주고 대변인이 되어줘야 되는 게 사실 부부인데 뭐 여차면 그냥 뭐 헤어지고 그럼 완전 조건부 사랑이죠. 종교 단체에 빠질 동안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모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몰랐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의 의지가 중요한데 아내는 분명히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게요. 나 이번에만 도와주면 나 정말 새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여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마음이 떠났다 이 부분이 이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게요. 예기치 않게 사건 사고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길 가다가 어떤 날 넘어질 수 있어요. 돌에 걸려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아내만 잘못한 것으로 이제 전부 다 귀결을 시키면 답이 없는 거죠. 이분은. 그리고 마치 용서라고 하는 단어도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저는 그 다음도 걱정이 돼요. 내가 그 이후에는 어떤 관계가 또 지속될 것인가. 내가 널 용서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힘들어요. 그럼 아내는 또 지금 이러한 태도면 종교에 왜 빠졌냐면 뭔가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자기 뭔가 또 수용되고 인정되고 위로받고 그런 곳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단순히 용서를 했다.
너는 용서를 빌어라. 이런 관계로 또 부부 관계의 설정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연에 나와 있는 남편분이 직접 보내신 사연을 통해서 함께 좀 유추해보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듣다 보니까는 또 사연을 보자니 본인이 아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혼을 생각을 하심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보다는 사실 두 아이를 생각을 하니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만 사실 저는 글에서 읽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연에 따라서 뭐 거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이혼을 할 건가 하는 관점에서 조언을 해줄 때도 있고요. 네. 이혼을 하면서 얻는 거 잃는 거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100% 깨끗이 잊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 단계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이게 것인가. 사실은 부부관계에 구멍이 생긴 거죠. 그게 외도든지 종교에 빠진 거든지 내가 이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밖에서 뭔가 채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짧은 사연 가지고 이 종교단체가 사입인지 아닌지 제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단체일수록 먹잇감은 확연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조금 속된 말로 좀 찌질해 보이거나 조금 뭔가 좀 처지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그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게 노동력이든지 금전이든지 착취하는 거죠. 마음이 허한 사람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분은 남편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혼을 거론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거죠. 그럼 뭐하러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남편이 뭔가를 전제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 종교단체도 마약 같은 거 아닌가. 물론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약 중독 같은 건 약물 중독 같은 거는 내성이 점점 생기고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죠 중독하고는 조금 좀 성격이 틀린데 그러니까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있으면 자문도 한번 좀 구해보세요. 그래서 돈을 다시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뜯어먹을 먹잇감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의도 하고 알아도 보고 야 이게 만만치가 않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남편은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5천만 원만 갚아주면 일이 다시는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걸 누군가로부터 보장만 받으면 내가 갚아주겠는데 이게 말 건가. 그건 저희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두 분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건 달려있는 거니까. 풀어나갈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을 하고 아내와 같이 풀어보셔야 될 문제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나 형 누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 이혼하고 정리하라고 할 게 뻔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가족관계 안에서 이제 시댁 식구 가족관계 안에서는 저는 이야기는 요거는 비밀로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내하고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부분들을 외부에 많이 알려지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뭔가 다시 마음을 잡고 의지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아내분이.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비밀로 하면서 두 사람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둘의 결혼 생활이 과연 어디에서 구멍이 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메꾸는 거를 좀 하시면서 두 분의 친밀감, 긴밀한 관계 이거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이제 정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실을 안 알리는 게 좋다라고 봐요. 보호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죽을 때까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나중에 결국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아요. 그게 외도든 종교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저 여자 바람 피웠다더라. 저 여자 종교단체 빠져가지고 5천만 원 날렸다더라. 시집 식구는 그것만 아는 거죠. 그 한마디로 끝인 거죠. 이런 때 제 남편이 튼튼한 버팀목이 돼줘야 돼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나무라고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했지만 넘치는 아이들은 칭찬을 자제할 필요도 있고요. 진짜 잘못했지만 정말 뉘우치고 잘할 녀석은
오히려 격려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때 자꾸 잘잘못을 들추나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내가 뭘 잘못한 건 뭐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한테 힘이 돼줄 건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부부관계를 탄탄히 다지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네네. 이걸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는 훨씬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요. 네네. 아무 조건 없이 남편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줬다. 그 부분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 네. 한마디나 그 상황이 어떤 종교보다도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내 남편은 이 정도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나를 믿어줬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네네.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네. 더 이상 흔들리는 모습을 아내한테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예, 막 이것저것 재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 아내 입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말 못했던 이유도 남편의 이런 모습 때문에 말 못한 거거든요. 지금이 본인이 한 잘못이 딱 눈앞에 금전적으로며 이 눈에 보이니까 사실은 입을 다물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분명히 이 결혼 생활에서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혼까지를 생각한 남편이면 은연중에 다 그런 느낌이 아내도 느껴지죠. 느꼈겠죠. 예. 그 절대 내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종교 이상으로 더 든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생색내시면 안 됩니다. 생색내고 싶은 순간이 계속 올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 보면 또 그걸 무기로 자꾸 건드려 찌르고 아이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시집식구들한테 그냥 발설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행히도 사실 그 어떤 이것이 사이비 종교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종교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사람이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 다행히도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번 문제만 어떻게 잘 해결을 하고 나는 돌아오겠다. 예, 가정을 또 지키고 싶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니 그것을 좀 정확히 잘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그것도 예. 대단히 중요하죠. 무슨 예.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중독이라는 인식만 있어도 훨씬 좋거든요. 네.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비슷한 종교에 빠진 사례가 있는데 종교인들조차 사입이라고 절대 단정 안 짓습니다. 본인이 잘못이라는 걸 몰라요. 왜 이 좋은 걸 우리 남편만 못 믿냐고. 내가 남편까지 구원해 주겠다고 덤비면 네. 정말 방법이 없죠. 그죠. 그 단계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또 바로 남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이 사연 보내신 그 마음, 정성만큼 가정을 위해서 좋은 선택들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 고민을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